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은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금요일에 투표하지만 이번 안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1,200달러 지원금을 은행 구좌로 받길 원하는 사람이 정오까지 국세청 웹사이트에 은행 구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리오프닝은 시작되면서 캘리포니아와 사우스다코타 주처럼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는 곳도 있지만 반면에 플로리다와 조지아주는 케이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리오프닝을 확대하고 있지만 LA 카운티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3개월 스테이 앳 홈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MGM사는 슬롯 머신 거리두기를 하면서 재오프닝을 하고 있고 트위터는 업무에 따라 영원히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포함한 백악관 태스크포스 책임자들은 급한 리오프닝은 참사를 부른다고 경고하지만 백악관은 가능한 한 빠른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합니다. 미네소타 대학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는 인구 60%에서 70%를 감염시키기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한 여론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해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전국 유권자와 스윙 스테이트에서 나이든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떠나 바이든 쪽으로 향합니다. 연방 판사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거짓 증언 케이스를 기각하려던 연방 법무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동시에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정 기록 공개에 대해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특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하원 의석을 지켰고 캘리포니아주 25지구 선거에서는 민주당 의석을 공화당 후보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5지구 선거는 11월에 다시 치러집니다. 유타주에서는 새로운 법에 따라 이번 주부터 중혼이 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TV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미국과 세계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는 5월 13일 수요일 아침 9시 3분입니다. 먼저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왜 저만 1,200달러를 못 받았죠?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분 많으신데 여러분들만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받으셨거든요. 혹시 느긋하게 나는 체크로 올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겠어 라는 심정이 아니시라면 오늘 정오까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든지 아무튼 정오까지 irs.gov에 들어가시면 네모칸에 8개로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인가 그렇거든요. 그 오른쪽에 맨 위에 Get My payment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모칸을 누르시고 그리고 나면은 맨 위에 Social Security Number, 생년월일, 주소 쓰실 때 도시라든가 주를 쓰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아래 집 코드 넣으시는 것.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은행 어카운트 입력하시면은 아마 체크가 아닌 은행 어카운트로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돈과 연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뉴스 매체를 통해서 민주당이 3조 달러나 되는 아주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의를 해서 금요일에 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 하고 있는 행위 자체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마음을 읽을 수는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돼서 법이 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몇 차례의 경기부양책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못 받은 것들이 있죠. 주정부라든가 로컬 정부에 돈을 더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헬스케어 분야에도 돈을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실업수당도 조금 기간을 연장하고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안을 민주당이 지금 하원이 다수당이니까 하원에서 발의를 하고 투표를 하고 설령 통과가 돼서 상원으로 가더라도 상원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선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또 직원들이 일자리로 돌아갔을 때 고기 그 가공 공장을 포함을 해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 그렇게 됐으니까 물론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고소하는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공화당의 그 상원은요. 민주당은 그걸 너무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화당에서 린지 그레이엄 의원처럼 대통령에게 아주 그 가깝고 그리고 이제 그 상원의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도 이건 공화당이 할 일이 아니지. 뭐 노동 일터에서 여러 가지 그 규제 같은 것은 당국이 따로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에 투표를 하지만 민주당의 조금 더 진보적인 정치인 하원 의원들은 지금 내놓은 안보다 훨씬 더 많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원래 생각하고 있는 근로자, 노동자라든가 헬스케어가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3,300만 명 정도가 지난 7주일 동안 일자리를 잃어버렸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거의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돈 조금 더 내면 가족들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 2,700만 명은 또 헬스케어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젊은 소장파 조금 더 그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 더 해줘야지 된다 하니까 민주당 안도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완전하게 합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3조 달러짜리가 통과돼서 여러분 손에 또 돈이 가는 게 있겠습니까?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었던 추가 경기 부양책은 적어도 앞으로 이제 몇 주일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뭔가를 의회에서 하고 있기는 하다. 또 오늘 아침에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뭔가 의회에서 한마디 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9시 35분경에 그 경제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라든가 아니면 질병통제국장 스티븐 한 그 식품의약국장 이 모든 사람들은 봐가면서 앞뒤 봐가면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슬로우 다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슬로우 다운 하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이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제 가장 그 앞장서서 강조해서 한 얘기고 어제 이제 그 상원 그 청문회에서 특히 이제 랜드 폴 의원 같은 경우가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됐잖아요. 얘기하기를 뭐 박사라고 다 알고 있는 척 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당신이 아니야. 박사가 아니야. 박사가 뭐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어린이들은 뭐 괜찮잖아. 어린이들도 좀 괜찮지 않아요. 질병통제국에서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고열이라든가 피부가 전부 빨갛게 된다던가 하는 그 증상들, 염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통제국이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는데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요. 당신 다 아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다 몰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대비책이 없이 완전한 대비책도 완전하지 않겠지만 섣불리 여는 것은 불필요한 죽음을 가져온다 하는 그런 그 얘기예요. 나는 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공건강 관계자로서의 입장, 과학에 기초한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모습이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거든요. 뭐 자가격리라고 했다가 또 자가격리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가 대변인이 다시 정정을 하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제 본 그 대통령 브리핑 시간에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을 할 때 지금까지 수십 번 했잖아요. 처음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 뭐 그 본인의 탑 스텝이 양성 반응을 받았으니까 그러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연단을 두 개를 마련을 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그 하나의 싱글 연단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할 때 또 다른 연단을 세워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금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인구도 많고 또 한인분들도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뭐 심지어는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식당까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지킨다면은 오픈을 하는 것까지 이제 쭉 내놓고 있는데,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로컬에서 알아서 카운티별로 또 뭐 시정부별로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그 게빈 뉴섬 주지사는요, 연방정부에서 딱 그 받아와야지 되는 돈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정부 눈치도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하면서, LA 카운티의 경우는 지금 LA 시장도 그렇지만 이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또 추가로 얘기를 하는데, 로스앤젤레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체 그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테스트가 많아지는 이유도 있지만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꼬집어서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스테이 앳 홈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 5월 15일이 스테이 앳 홈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그보다 3개월 뒤면은 8월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사이에 비즈니스는 이미 조금씩 오픈을 했으니까 뭔가가 또 그 비즈니스가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안을 내놓겠죠. 그리고는 이제 전국적으로는 아직 백신이 없고, 파우치 박사도 어제 그 백신에 대해서 나오려면 한참 걸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백신이 없이 학생들이 거리 유지가 되겠어요? 클래스룸에서 아무리 뭐 의자 띄워놓고 뭐 듬성듬성 띄워놔도 내가 설마 그거 걸리게 해서 손도 안 씻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 백신 없는 상황에서 미국 전체적으로는 66%의 대학교가 가을에 개강을 합니다. 물론 미 전국에서 그 4년제 공립대학으로서는 가장 큰 캘스테이트 계열은 가을 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캘스테이트 LA도 있고 캘스테이트 롱비치도 있고 완전히 지금 핫스팟이니까요. 지금 그렇고, 그리고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을 하긴 하지만, 버지니아주가 이쪽에 이제 워싱턴 DC에 가까운 그런 지역은 리오프닝을 안 하고, 이런 형태로 좀 봐가면서 리오프닝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시건주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그 민주당의 주지사가 좀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는 빡빡하게 군다 싶으니까 월요일에요, 어떤 이발소가 문을 연다고 하니까 그 이발소가 문을 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주정부 청사에 완전히 그 전쟁터에서 쓰는 장총을 들고 등장을 했었던 건장한 청년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 모자 쓰고 트럼프 기를 휘두르고 트럼프 티셔츠를 입고 그 무장을 한 채 총을 들고 관계기관이 오더라도 77세의 이발소 주인이 문을 열도록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문을 또 닫게 됐지만, 이런 형태로 경제 재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에 따라서, 사람 개인에 따라서, 정치인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다르다 해서, 심지어 이 이발소 문 열고 하는 것에는 미셸 그리고라고 29살 된 스쿨버스 운전기사인데, 이 그 젊은 여성이 공화당 그 주 하원 선거에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독재자를 그 문을 못 열게 한다고, 쉽게 확 그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 독재자가 아니라 주지사에게 티란이라고 독재자라고 뭐 이렇게 그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러쉬 림보가 어제 본인의 라디오 쇼에서 얘기를 하더군요. 얼마 전에 그 국정연설할 때 국정연설장에서 대통령의 와이프에 의해서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메달을, 대통령 메달을 받은 러쉬 림보가 앞으로 4개월 동안 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그 전쟁이 너무나 치열할 것이다. 민주당은 무조건 경제를 망가뜨려서 대통령을 재선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 레드 스테이트에서 또 블루 스테이트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물론 뭐 정치인들이니까 어느 정도 정치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는 사람 목숨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이 USA 투데이의 그 편집장 뭐 등 전부 그 편집위원들과 University of Minnesota의 특히 이제 이 전염병 그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전염병 연구소가 유명한가 봅니다. 그 전염병 연구소의 연구소장인 마이클 오스테홈 박사가 인터뷰한 것을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1918년도에 그 독감이요. 그 독감의 경우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감염이 되고 나서야 수그러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름에 조금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느 지역이 더 많이 핫해졌는가, 좀 그 디클라이닝 되는가는 뒷부분에 시간이 있으면 주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감염 여름에 조금 누그러진다 하더라도 가을이 되고 만약에 다시 그 2차 감염이 시작된다면 이 2차 감염은 전국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1차 감염은 분명한 핫스팟이 있었죠.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한 동부, 미시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뭐 워싱턴 DC도 그렇고, 그런데 같은 동부라 하더라도 버스턴이라든가 디트로이트라든가 뭐 미니아폴리스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런 곳은 1차 감염에 혹독한 피해를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뭐 서부 지역에서는 오레곤, 그러니까 워싱턴주, 캘리포니아 굉장히 심했지만 가을이 되면 이게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그 모델 케이스를 연구한 결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한국과 싱가포르도 1차 감염 그 시기에 대단한 위험은 피했지만 가을에 온다는 그 2차 감염은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 인구, 뭐 세계 인구 한 50%에서 20% 많게는 감염이 됐다고 하지만 지역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이게 이 박사의 얘기는 60%에서 70%의 감염자를 내기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의 차이요. 잠복기 차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뭐 질병통제국이 계산하고 있기를 잠복기 닷새, 그리고 독감은 이틀. 잠복기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1차 감염 때 그 지역에 이미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은 그렇게 힘들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백신에 대해서도 어제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백신이 빨리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마이클 오스테홈 박사는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백신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100% 멈출 수 있다. 독감 바이러스랑 똑같이 그 비교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제 때문에 이제 이 규제를 풀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전문가조차도 다 모른다고 하니까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누가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 1918년도에 그 스페인 독감 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숨지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 할아버지가 그 책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그 책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쓴 책인데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독일에서 오고 했었는데 뭐 알래스카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뭐 오레곤 저쪽에서도 뭐 그런 쪽에서도 그 많이 벌었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뉴욕으로 간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뉴욕으로 가서 돈 벌려고 부동산을 보고 있다가 그 뉴욕에서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숨지셨다 하는 내용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뭐 바이러스와 연관을 하면서 또 연관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 속에, 바이러스 위험 속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문가들도 다 의견이 다르고 하니까 우리는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팅이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70% 이상의 응답자가 대통령과 부통령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답을 했는데 민주당은 82%, 무당파가 70%. 놀랍네요. 공화당도 58%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는 마스크 써야지 된다.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12%밖에 안 됩니다. 약해 보일까봐 안 쓴다.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도 있고, 그리고 마스크 쓰면은 정치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 사진 찍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다. 이제 경제를 오픈해도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면은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못 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론조사는 1994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였네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에 점 찍어 두셨어요? 뭐 위스콘신은 그냥 간단하게 원래 예상했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의석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공화당이 더 많은가 민주당이 더 많은가에 대해서 개개인에 따라서는 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커뮤니티 측에서 보면은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그 어떤 관계 같은 것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해드리는데 위스콘신은 연방 하원 자리를 공화당이 지켰고요. 캘리포니아주의 이 지역이 스윙 스테이트였죠. 지난 25년 동안 공화당이 갖고 있었는데 연방 하원 지난번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 그 여성이 뭐 정치 경험 없는 여성이 됐는데 그 여성이 그 스텝 멤버와의 그 로맨스 뭐 이런 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보궐선거에서였어요. 그런데 군 출신의 공화당 후보가 현재 76% 개표된 현재 뭐 50 몇 %대 40 몇 %이기 때문에 56%대 44%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탐 티파니는 저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가르시아였어요. 공화당 후보 이름이. 그래서 지금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게 이제 이번에 우편 투표로 대부분이 진행이 됐잖아요. 물론 투표장도 7군데가 뭐 있기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공화당이 그 투표율이 높았고 11월 달이 되면은 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남은 임기 지금부터 11월까지만 채우고 11월 달에 두 사람이 또다시 선거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편 투표율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딱 그 보내는 게 뭐 신청하고 보낸 것까지가 56%인데 35세 미만은 19%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백인이 40% 우편 투표율 높고요. 그에 비해서 라티노는 21%로 우편 투표율이 낮고 해서 전에 그 해군 조종사였어요. 그 공화당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주 하원 의원인 크리스티 스미스. 지금 공화당에서 뭐 거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데 아직 승리를 그 선언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고 두 사람은 11월 달에 다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 민주당이
그 수십 년 만에 가지고 왔던 자리를 현재로서는 공화당에게 내주는 것,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조사를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양로병원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너무 그 심하게 그 피해가 있으니까 점점 조금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스콘신의 그 마케리 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이 든 그 사람들의 60세 이상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18포인트 차이로 이기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선거가 몇 개월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이니까 제가 뭐 세세하게 퍼센테이지를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 추세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스윙 스테이트니까 전국적인 여론조사는 그냥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 하고 보는 것이고 스윙 스테이트가 선거인단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할 때 누구를 뽑느냐를 가리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인 위스콘신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고 나이가 많이 든 측에서도 이겼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기가 노인 계층 사이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런 여론조사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조사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점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떠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입소스와 로이터의 새로운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41%. 어제 그 CNN이 그 내놓은 것보다 적네요. CNN은 45% 지지율 나왔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56%, 지난달보다 4포인트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은 5포인트가 올라가서 56%가 된 거고요. 등록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112명 대상으로 또 그 가운데 973명이 등록된 유권자군요. 어덜트 1112명 가운데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고 전체적인 지지율은 바이든 46%대 트럼프 38. 그러면 8%포인트 차이인데 지난주에는 2포인트 차이였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6포인트나 더 트럼프 쪽에서 바이든 쪽으로 갔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유리하다, 승리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에 연방 그 법무부에서 일했었던 거의 2,000명 정도,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법무장관 물러나라라고 서명을 받고 있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또 연방 판사의 제동이 걸렸네요. 마이클 플린이라는 대통령의 이제 선거 당시에 그 뭐 자문이기도 했고 외교 분야에 그리고 원래 군 출신이고요. 그리고는 그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 선서를 하고 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죄를 2번이나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가볍게 받잖아요. 가볍게 받으면서 동시에 특별검사의 수사에도 러시아 그 선거 개입 수사에도 협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변호사를 바꾸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때 내가 유죄 증언을 한 것은 그 FBI 측이 나를 그렇게 유도를 한 거다. 함정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을 한 것이다. 그 유죄 인정 사실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그때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 당시였죠. 취임 전이었으니까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면은 오바마가 경제 제재 크림반도 때문에 했었던 것을 다 풀어줄게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데 연방 법무부가 함정 수사했으니까 이 케이스를 기각시켜야지 된다 하고 기각이 되는 걸로 기정사실화 되다가 연방 판사가 거의 이제 이런 케이스에 이쪽과 이쪽 양쪽 얘기만 듣고는 연방 판사가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 연방 판사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그 설리번, 라스트 네임이 설리번이던데요. 엠맷 그 설리번이라는 연방 판사가 아니다. 제3회
의견을 또 들어야지 되겠다. 그 제3의 의견이 개인이 됐던 조직이 됐던 얘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해서 마이클 플린 케이스가 기각되느냐 기각되지 않느냐가 지금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판사야 하고 트윗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트윗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원래는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컬럼비아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대법원 판사로 만든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이고 그리고 그 뒤에 항소법원 판사로 만든 사람은 조지 부시고 92년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연방판사를 94년도에 빌 클린턴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제 뭐 선거에 관해서 연방대법원에서 전례 없는 그 전화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만은 어제는 지금 그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은행 기록이라든가 이런 기록을 의회와 뉴욕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갖은 사연을 다 겪어서 연방 대법원이 심의를 하게 됐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꼭 좋지는 않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칼자루는 그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쥐고 있거든요. 연방 대법원장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스윙보트 역할을 많이 하죠. 이 사람 뭐 당연히 공화당 성향이고 공화당이 임명을 해서 지명을 하고 해서 연방 대법원이 됐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 의회와 뉴욕 검찰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기록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브렉 캐버나우라든가 닐 고서치 같은 사람은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된다. 면책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있는 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언정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니아 소토마요르라든가 엘리나 커건 같은 그런 또 진보 쪽의 연방 대법원의 판사는 미국 법이 언제부터 그랬어? 대통령이 법 위에 있었던 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딱 반반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이 브렉 캐버너 대통령이 그 지명한 그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의 은행 기록, 재정적인 기록은 의료 기록과 마찬가지다. 의료 기록을 의회에 안 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무엘 얼리토 판사 같은 경우는 그 오바마 때는 그 오바마 그 무슨 국정연설하고 할 때 막 고개도 흔들고 굉장히 오바마 대통령을 싫어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통령 학대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데 왜 기록 같은 것을 해라고 해? 하니까 결국은 이 존 로버츠에 달려 있는데 여름에 판결이 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그 한인분들은 자영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크고 작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크고 작은 미국에서 리오프닝을 해야지 되는 다른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는 같지 않은 겁니다. 다 뭔가를 바꿔서 리오프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달라지는 미국의 모습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롬 파웰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늘 그 의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또 해주지 않으면 미국의 그 경기 활성화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죠. 이자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실채권, 뭐 정크본드까지 무제한으로 사주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지만 연방 그 준비제도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 국민들에게 돈을 캐시를 직접 쥐어주는 것은 연방준비제도에선 할 수 없고 그것은 의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또 다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은 많이 들죠. 지금 미국의 빚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다가 또 빚을 해서 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이 더 그 효율적인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에서 지출을 늘리는 것, 그것은 연방에서 그런 형태의 지출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그 타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또 나오는 거 보면은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 가운데서 4만 달러 연봉이 미만인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일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2월 달과 3월 달에. 그리고 어디부터 말씀드릴까요?
페이스북부터 말씀드릴까요? 원래 사무실 뭐 9월 전에는 페이스북도 오픈하지 않지만 올해 말까지는 모든 이벤트 다 취소했고요. 내년에 잡혀져 있는 이벤트 얼마나 많겠어요. 뭐 페이스북 방문 오는 사람들도 많고 페이스북이 주관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은 이제 또다시 검토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올해 말뿐이 아니고 지금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재택근무를 원하면 재택근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트위터네요. 페이스북이 아니라 트위터의 CEO인 그 잭 돌스가 얘기를 했고요. 원래 재택근무를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이 했었죠. 뭐 선봉 회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구글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대부분 집에서 일할 것이라고 하고 일부는 사무실로 돌아와도 사무실에 꼭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계실에서 기계를 만져야지 되는 사람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페이스북은 7월 4일에 오픈은 하지만 내년까지는 집에서 일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라스베가스에서 저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 MGM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7단계의 안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뭐 카지노 호텔에서요. 뭐 음식에 대해서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샐러드바, 뷔페 음식 같은 것 안 하고 그리고 저희 지금 회사에도 이렇게 그 장벽이 있잖아요. 유리 장벽이 그 플렉시 그 글래스 장벽이 있는데 이런 장벽 같은 거 다 치고 뭐 그런 기본이에요. 마스크 뭐 이렇게 뭐 손 씻는 거 세정제 나눠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슬롯 머신도 거리두기 많이 못 받겠죠. 손님을 뭐 룸키도 열쇠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그 디지털 룸키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테이블에서 게임을 할 때도 예전에 제임스 본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막 멋지게 제임스 본드가 하면은 뭐 남자들 여자들이 서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모습은 이제 과거인 거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 일어서지도 말랍니다. 일어서지도 말고 그리고 이제 그 쇼 티켓을 사는 것도 전혀 무슨 터치하지 않도록 본인의 휴대폰만 가지고 미리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식 주문도 마찬가지로 자리 주문도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는 그게 의무화가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라스베가스를 방문하기 힘든 겁니다. 도착 시간, 도착하기 전에 미리미리 나 이만큼 왔거든, 여기 갈 거거든, 로비에 다다르기 전에 많은 예약 같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끝내놓고 로비에 도착을 하면 체온 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의 지금 그 몰에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머 블록버스터 스토어가 딱 하나 남았다고 하네요. 선셋에 있는 곳도 닫았죠. 네. 오레곤주의 밴드에 살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 사우스다코타의 밴드가 아니라 오레곤주의 밴드네요. 세계에 지금 유일하게 이 마지막 블록버스터 비디오 가게가 오픈되고 있는데 그 감원, 이 스토어에 12명이 일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한 명도 그 사이에 감원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로 저 무슨 영화 보고 싶어요. 뭐 옛날 영화도 많이 본대요. 요즘에는 초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감염에 관한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뭐 아웃브레이크라든가 뭐 그런 영화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뭐 Somewhere in Time, 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같은 것 시간 많을 때 보기 좋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데 전화로 주문을 하면 필름을 그것을 이제 소독을 해서요. 그 직원들이 소독을 해서 이렇게 그 플라스틱 백 속에다가 딱 넣어서 주는 이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토어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한 번에 10명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마지막 남은 블록버스터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앞을 봤더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손님들 줄 그냥 쭉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이니까 더 그랬겠죠. 쫙
어디까지 서 있어요. 몇 명씩만 이 은행에 들어가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짧게나마 헤드라인에 전했던 내용부터 전해드리면요. 이 내용은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뜻에서 전해드리는데, 유타주가 중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불법이었었죠. 그런데 새로 법을 바꿔서 중혼, 일부 다처제가 더 이상 중범이 아닙니다. 화요일부터 발효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유타주에서 그 일부 다처제 중혼일 경우에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을 살 수가 있고 뭐 $5,000 벌금도 있고 있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일부 다처제 중혼을 유타주라는 게 뭐 여러 그 바탕으로 인해서 일부 다처제가 있기도 했는데, 그것을 막으니까 말하자면 블랙 마켓처럼 그 중혼을 아주 그 나쁘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 밖에 나가서 말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리겠어 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더욱 그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더한 그 힘듦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이 일부 다처제 중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게 말이 되냐고, 중혼을 장려하는 것밖에 더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떤 그 흐름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유타는 중혼이 불법이었던 것을 합법으로 하게 됐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 중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이도 낳고 돌보지도 않고 되느냐, 대부분의 여자들이 희생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맵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조지아주도 조금 확진자가 며칠 사이에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12%.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료, 갑자기 왜 대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존스 홉킨스. 원래 30대의 그 여성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그 몇 명이 정말로 험불하게 시작했어요. 이 존스 홉킨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시스템이. 그 험불한 것이 장대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플로리다주도 새로운 케이스가 지난 며칠 동안은 14%가 내려갔고, 네바다도 많이 내려갔네요. 44%. 미시건, 뉴욕, 뉴저지도 아직 많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우스다코타는 새로운 확진자가 며칠 사이에 한 약 일주일 사이에 123%가 늘어났거든요. 이거 고기 공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캘리포니아주도 늘어났고,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주만 불러드리면 캘리포니아, 오레곤, 애리조나, 알칸소, 미네소타, 켄터키, 알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저쪽 동북부의 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 루이지아나, 몬타나,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시건, 오클라호마,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네바다 위에 주가니까 아이다호. 그리고 나머지 주는 뭐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뭐 그런 정도가 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하시는 분, 제가 이 기초의 선생님은 자세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분은 정열이 많으세요. 그런데 반쪽의 사실로 그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법사위원회에서 트럼프 러시아 내통에 관한 증언을 공개했는데,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뭐 수십 명이 증언을 했다던가 기타 등등. 그런데 뭐 진보 언론은 뭐 고정간첩이라고 뭐 떠들었다던가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데,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그냥 의견이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마시라. 그러나 이렇게 정열적으로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것을 뭐 마구 표현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초이기 선생님의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초이기 선생님이 완전히 이 미디어의 이 필드에서 24시간 뉴스의 포커스를 맞추고 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반쪽짜리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이 써주시고, 오늘부터 유난히 많이 등장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 시간에는 뉴스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는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분이 대단한 것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려도 그게 제가 사실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그냥 저를 믿고 저의 방송을 들어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냥 소소한 의견 나누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요. 오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그리고 이민법, 가정법 전문가가 추천하는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요즘 선생님들이 집이 없는 학생들을 거두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대요. 강혜신이었습니다.